안녕하세요. 빅머니의 권미란입니다. 지난주 주식시장을 움직였던 재료들을 살펴보면서 지금 시장의 분위기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물의 국채 금리 수익률 역전 현상이 나타나면서 아래 공포가 나타났습니다. 이 아래 공포의 R은 리세션이죠. 경기 사이클 가운데 경기의 후퇴 국면을 이야기하고 경제 활동이 활기를 잃어가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생산, 소비, 투자, 소득, 고용 같은 지표들이 감소하고 재고와 실업률이 증가하는 국면을 이야기하는데요. 기업 이윤이 감소하는 상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물가와 주가, 임금, 이자율도 내림세로 반전하는 국면을 바로 R, 리세션이라고 하는데요. 경기가 당장에는 후퇴하지 않을 것이라는 근거들이 다져지고 있습니다. 미중 고위급의 무역 협상인데요. 여기에서 전례 없는 진전이 있었다라는 코멘트가 나왔고 건설적인 무역 협상이었다라고 긍정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배경에는 월가에서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이 양보를 했다. 중국의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을 개방할 의사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레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과 또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연준 이사로 지명한 슈퍼 비둘기 인사 스티븐 무어가 동시에 금리 인하의 필요성, 즉각적으로 50bp의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라고 코멘트를 하면서 이러한 코멘트들이 계속 누적되자 단기 금리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또 10년물의 국채 수익률은 2.4%를 지지해주는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가까스로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해소되는 국면 나타났는데요.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 1966년 후반과 그리고 1998년을 제외하면 이렇게 보시다시피 7차례 모두 향후 311일 이후에 리세션이 나타났다라는 차원에서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에 대해서 굉장히 시장에서 주목하면서 아래 공포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주식시장은 따라서 유동성보다 경기 쪽으로 시선이 옮겨지는 그러한 구간을 맞이했죠. 그런 가운데 지난달 말일 발표되었었던 3월 중국의 제조업 PMI와 그리고 오늘 발표가 나오고 있는 중국의 차이신 제조업 PMI가 각각 50.5, 50.8로 넉 달 만에 확장 국면인 50위로 올라섰습니다. 중국의 정책 효과들이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후에 중국에서 내놓았던 정책들을 이렇게 쭉 나열할 수 있는데요. 중국 정부는 디레버리징, 그러니까 부채 축소라는 이러한 과제들을 잠시 유예한 채 다시 한번 경기 부양에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경기 둔화를 막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고 이것이 지표를 통해서 조금씩 변화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시장의 기대들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차증권은 오늘 2분기를 향한 질문들이라는 리포트에서 2분기 주식시장에 주목할 재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4월 3일부터 시작이 되는 워싱턴에서 미중 무역 협상 예정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의미 있는 결론이 나오지 않는다면 4월 중에 무역 협상의 결론이 나오지 않는다면 5월과 6월에 있을 중국과 호주 기준금리 결정에서 금리 인하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을 유지해 볼 만하다. 하지만 4월 내로 결론이 나오지 않는다면 중국과 호주의 금리 인상 가능성 높아지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30% 정도의 인하 가능성을 시장에서 내다보고 있다고 합니다. 4월 내 무역 협상의 추이가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는 양상이고요. 만일에 좀 파열음, 잡음이 나온다면 또 시장에서는 대책이 나올 것이다라는 것들이죠. 중국의 경제지표 반등세가 4월 8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OECD 경기 선행지수 발표, 중국의 OECD 경기 선행지수가 다시 한번 반등할 것으로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글로벌 경기 기대감을 높일 수 있는 대목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중국 경기의 바닥 가능성을 계속해서 타진하는 4월 초반의 움직임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QT, 그러니까 양적 축소, 양적 긴축이라는 프로그램을 축소하는 방안이 5월부터 바로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9월 말에는 이 QT 프로그램을 아예 중단하게 됩니다. 유동성 환경이 개선되는 여건들 5월부터 나올 수 있겠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의 반등을 제한하고 있는 여건들은 바로 브렉시트와 미국의 환율 보고서, 그리고 미국 수입차 관세 부과 여부인데요. 이러한 부분들은 무역 협상과 브렉시트, 정치권의 협상을 통해서 앞으로의 추이 함께 지켜보셔야 합니다.
기대감이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주식시장이지만 이익 전망치가 여전히 바닥을 완전히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그 부분들이 몸을 사려야 하는 그러한 대목들이 되고 있고요. 확실한 턴어라운드를 하기 전까지는 이 약세장이라는 추이를 벗어날 수 없는 대목인데요. 오늘 경기 민감주를 중심으로 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 국면이죠. 그 중심에는 IT주들이 있습니다. 그 추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초 글로벌 주식시장을 이끌었던 것이 이 IT주들이었습니다. MSCI 월드 IT의 12개월 예상 EPS, 여기 오른쪽에 빨간색 선인데요. 이것이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12개월 예상 PER, 이쪽으로 보시는 바로 빨간색 선이죠. 이 부분이 상승하는 국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격 부담감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 되겠죠. 이익에 대한 눈높이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MSCI 월드 IT주의 주가가 상승하다 보니까 가격 부담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구간에 점점 더 다가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기 바닥의 시그널이 나오기 전까지는 여전히 기대감에만 기대 있는 주식시장으로 한정하셔야 하고요. 어쩌면 나중에 돌이켜봤을 때 지금이 바닥이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아직은 예단하기 어려운 구간이기 때문에 확신을 가진 베팅, 특히 이 반등과 어떤 기대감에 싹이 나오는 부분들에 확신을 가진 베팅은 조금 자제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에서는 이렇게 시장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번 분기는 주도권은 여전히 안전자산이 쥐고 있지만 무역협상 타결 그리고 경제지표 진정 여부에 따라서 위험자산의 암중모색을 노려볼 만한 구간으로 해석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암중모색, 어둠 속에서 더듬어 찾아내다. 어림짐작으로 무엇을 찾아내거나 알아내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각의 시장 상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원 아나운서입니다.